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총뉴스 이승아입니다. 여수엑스포가 개장 나흘 만에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개막 전부터 이목을 끌었던 아쿠아리움이 관람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고요. 주제관과 한국관이 그 뒤를 잇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시관을 가고 싶으세요? 오늘도 총총뉴스 힘차게 출발합니다. 5월부터 시작된 초여름 날씨로 벌써부터 냉방용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올해 여름철 전력 수급 안정과 관련한 김황식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5월 중순부터 여름철 절전에 대해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때문이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방금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6월 1일부터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전력 부족에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00만 킬로와트의 예비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 피크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협조를 받아 8월 첫째 주에 집중된 하계 휴가를 셋째, 넷째 주로 분산하고 전력 피크 시간대를 피해 조업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할증 요금을 적용할 방침인데요. 공공기관 19,000곳에서도 냉방 온도를 28도로 제한해 전년 대비 5%의 전기 절약을 추진하고요. 백화점이나 호텔 등 대형 건물은 냉방 온도를 26도로 제한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전력 수급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중장기 전력 수급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올여름 실내 온도는 26도 이상,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냉방기 사용 자제하기,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두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18일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접수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2만 5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사금융 신고를 접수받은 지 오늘로 꼬박 한 달이 됐는데요. 피해 신고 금액은 무려 7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론 대출 사기가 21.8%로 가장 많았고 고금리와 보이스피싱이 14.6%와 11.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 신고에 대해 그동안 어떤 조치의 지원이 있었을까요? 우선 형사처벌 대상 4,500여 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고요. 3,200여 건은 서민금융기관에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 40%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이자 때문에 힘들어하던 택시 운전기사 김 씨에겐 캠코의 상담을 통해 11% 이자율의 바꿔드림론을 지원한 상태고요. 300만 원을 빌렸다가 이자만 600만 원이 됐다는 보험설계사 박 씨도 신용보증재단의 상담으로 햇살론을 지원받았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서민금융지원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방문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서민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거부 사례 등을 종합 분석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한 지 100일이 됐는데요. 그동안 어떤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요.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피해 학생은 물론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치료 지원이 강화됐고요. 전국 대부분의 중학교에선 복수담임제를 도입해 학생들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고민 상담을 위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네이버 지식인의 상담 코너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체육 예술 활동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학교와 사회, 가정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그 특성상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재와 폭력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입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꾸준히 추진 동력을 잃지 않으려면 현장 주도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총뉴스의 모든 뉴스는 총리실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총총걸음에선 이상진 산업정책관을 만나 하계 전력수급 대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통상 7, 8월에 하계 전력수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는 5월 달에 기온이 평균 예년보다 10도씨가 높은 등 굉장히 21%에 해당되는 전력 냉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하계 전력 수급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공급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의 경우에 작년보다 전력 수요는 480만 kW 증가한 7,700만 kW인 반면에 공급은 7,850만 kW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 전력 당국이 확보하고 있는 예비력이 150만 kW에 불과한 것으로서 통상 갖고 있는 500만 kW에 훨씬 못 미칩니다. 전력 공급의 부족 원인은 발전소 예방 정비라든지 점검, 고장으로 인해서 정체가 되고 있는 반면에 전력 수요의 경우에 이상 고온 현상 지속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 급증이 만성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산업체가 우리나라 전력 하계 피크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우선 산업체의 하계 휴가가 7월 말 8월 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8월 중순 하순으로 분산시켜서 휴가 직후에 급증하고 있는 전력 수요를 피크를 낮추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참여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서 자율적인 절전 노력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건물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5% 절전을 의무화하고 피크 기간 중에 냉방기 가동을 30분씩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텔이나 여러 가지 대형 건물 500개소에 대해서는 온도를 26도씨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자율적인 절전 노력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평균보다 1인당 평균 전력 소비량이 10% 이상 높고 매년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전력 수급 위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자율적으로 절전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2007년 대법관 시절 법원 후생관에서 장녀의 결혼식을 치렀는데요. 법원에서조차 결혼식이 있는지 모르는 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김 총리 측의 축하화는 달랑 2개였고 피로연은 구내식당에서 열어 스스로 검소한 결혼식을 실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됐는데요. 김 총리는 미혼인 아들의 결혼 계획에 대해서도 가족과 친지를 중심으로 조촐하게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계획은 어떠신가요? 김창훈님은 호화 사치성 혼례 문화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어쩌다가 결혼 문화가 부모의 등골을 빼는 문화가 돼버렸는지 이젠 허례허식을 없애야 합니다. 검소함이 우리의 미덕 아닙니까? 라고 홍일표님께서 댓글 남기셨네요. 전병철님은요, 댓글로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조촐하게 분수에 맞는 결혼 문화로 정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의견 전하셨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신 이번 주 삼총사 김창훈, 홍일표, 전병철님께 기프티콘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축하합니다. 쿨맵시는 시원함과 멋스러움을 표현하는 쿨과 보기 좋은 모양새를 나타내는 맵시의 복합어로 시원하면서도 예절과 건강, 패션까지 고려한 옷차림을 말하는데요. 쿨맵시 옷차림을 하면 체감 온도가 2도 정도 낮아져 온실가스 저감량이 연간 197만 톤에 이르게 돼 7억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넥타이를 매지 않거나 첫 단추를 열어두는 게 좋고요. 여성은 부드러운 면 소재의 반팔 블라우스를 입으면 시원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번 주 총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즐겁고 신나는 마음으로 해라.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즐겁게 하는 사람, 그게 그야말로 그 사람이 말하자면 행복하게 발전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이 지금 많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학교 폭력, 이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 정말 이거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 한다면 정말 이제 약한 학생을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해야지, 이렇게 억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잘 이렇게 포용하고 이렇게 함께 가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그걸 뭐 소위 말하는 따돌리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